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인 넥스틴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넥스틴은 반도체 웨이퍼 검사 장비 생산 판매하는 업체고요. 요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기술 특례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상 막바지에 파나시아 소송 관련돼 가지고 시청자분께서 물어보신 게 있는데, 그 관련된 기사를 한번 보고 제 생각을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청약 일정으로는 파나시아, 넥스틴, 퀀타매트릭스가 있고요. 요 환불 1위 같은 넥스틴하고 퀀타매트릭스는 종목을 비교해 보신 다음에 둘 중에 하나만 청약이 가능하니까 골라서 청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넥스틴은 지금 24일, 25일 청약일이고요. 납입일하고 환불일은 9월 29일, 상장일은 10월 8일입니다. 주관사는 KB증권이고 공모가 밴드는 61,500원에서 75,400원으로 지금 공모가 밴드가 형성이 되었고요. 1인당 청약 한도는 3,200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원래 넥스틴 같은 경우에 한투에서 청약을 하려고 했는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한투에서 계속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흐지부지하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보였었고요. 넥스틴이 지주사 관련된 지분율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올해 꼭 상장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관사를 KB증권으로 옮겨서 상장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넥스틴의 대표 제품으로는 이지스2 아이리스가 있는데, 웨이퍼 검사 장비인데, 우리가 반도체에 이런 뭔가 선 같은 게 막 그려서 들어가잖아요. 이 패턴들을 검사해가지고 불량 유무를 검사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거는 요 이지스라고 하는데 정확한 이지스 1 버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개발해서 데모 장비로 지금 진행 중인 게 이지스2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두 장비는 패턴을 2D로 검사하는 장비인데, 그거 말고 다른 반도체 관련된 또 불량 유무를 검사하는 장비 중에 현재 개발 중인 아이리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3D로 지금 개발 중이고요. 원래 올해 여름에 최종 출시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상장도 조금 미뤄지고 하다 보니까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아마 내년에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것들을 생산해가지고 불량들이 나오잖아요. 현재 나오고 있는 불량들의 가장 많은 불량의 이유를 차지하는 게 약 40%의 패턴 결함입니다. 이 이지스라는 제품이 쉽게 말해서 이 반도체에 이런 패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이제 100% 잘 만들어진 제품을 먼저 사진을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반도체들, 이런 웨이퍼 같은 것들을 이제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이제 이런 패턴 같은 거를 그리게 되는데, 여러 개의 웨이퍼 중에 불특정한 한 개를 뽑아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나온 사진하고 현재 생산 중인 웨이퍼 사진하고 그거를 1대1로 맞대 가지고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리스라는 장비는 이제 반도체 3D 검사 장비인데, 아까 이지스는 2D라고 했죠. 그거는 패턴을 검사하는 장비인데, 이 아이리스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반도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여러 겹을 넣으면은 이 전극 같은 것들이 통과하는 구멍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현재는 이것들이 생산하는 과정에 불량 유무를 확인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 제품들을 보고 불량 유무를 판단한 다음에 불량이면 폐기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불량이 되면은 이게 사전에 못 걸러내가지고 굉장히 버려지는 게 많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리스라는 장비가 나오게 되면은 이런 제품들을 3D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관통 되는 구멍 같은 게 불량인지 아닌지 바로 검사가 가능하고요. 합격 제품들로만 완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폐기되는 물량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래서
반도체 생산의 수율이 굉장히 증가가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게 되면은 넥스틴이 최초라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현재 이지스랑 요 아이리스하고 둘 다 꽤나 높은 매출 성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넥스틴의 경쟁사로는 현재 KLA하고 이제 히타치를 이야기를 하던데, 히타치 같은 경우는 한국을 제외한 세계 최대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KLA랑 넥스틴의 이지스 제품의 성능을 비교를 하면은 KLA가 이지스보다 약 가격은 2배에서 3배 정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감도, 쉽게 말해서 정확도, 이 패턴을 분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얼마나 섬세하게 이 불량 유무를 가려내느냐를 이제 감도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 감도는 굉장히 비슷하고, 그리고 넥스틴의 이지스가 KLA 제품보다 약 10% 정도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지스가 아니고 KLA 제품이 시장의 전체를 거의 다 점유를 하고 있느냐? 그거는 이제 기술력 때문에 그런 거죠. 기술력의 선점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넥스틴이 이 제품들을 만들어서 현재 판매하기 전에 KLA는 이미 만들어서 전 세계에 영업을 다 해가 기계를 다 뿌려놓은 상태고요. 아무래도 넥스틴이 후발주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똑같은 비슷한 성능이라면은 성능 검증이 안 됐으니까 잘 못 바꾸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저가 전략으로 이제 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KLA에서 이 이지스라는 제품을 이제 좀 견제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신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기존의 KLA 제품보다 약 속도를 10% 땡겼답니다. 그 말은 현재 이지스하고 이제 동일한 조건으로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이거를 다시 따라잡기 위해서 넥스틴에서 이지스2를 출시를 했고, 기존의 이지스1보다 속도를 또 10% 정도 땡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싸게 그렇게 지금 출시를 하였고요. 그리고 지금 데모 장비를 지금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히타치라는 기업에서도 요 관련된 검사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히타치는 뭐 다른 글로벌 기업은 아니고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대기업 일부에만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데, 넥스틴의 주장으로는 가격도 우리가 싸고 성능도 좋고 속도도 우리가 우월하게 빠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기술력을 우리는 히타치보다 5년을 앞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국내 대기업들 히타치 물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넥스틴에서 좀 뺏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넥스틴의 주요 고객사로는 현재 SK 하이닉스가 가장 큰 주요 고객사입니다. 그 검사 장비를 이제 개발을 완료를 해가지고 2016년도에 SK 하이닉스에게 첫 공급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도 꾸준히 현재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넥스틴은 SK 하이닉스만 장비를 공급하기 때문에 너무 한정적이지 않냐라는 불안 요소가 있는데, 2019년도부터 이제 삼성전자에도 지금 제품이 공급되기 시작하고 현재도 거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업체가 있는데, 이제 푸젠지나 반도체라는 데하고도 이제 거래를 할 예정인데, 근데 이제 푸젠지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기술력 관련해 가지고 마이크론과 소송 중에 있고, 미국에서 푸젠지나의 장비를 공급받는 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비 제작 관련해 가지고 거의 뭐 스톱 상태다. 스톱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푸젠지나 반도체 쪽으로는 큰 매출이 기대되지 않고, 그리고 추가로 현재 또 2020년부터 장비 공급하기 시작한 중국 업체가 양쯔강 메모리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품이 상용화도 되고 장비 제작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발생이 꽤나 기대가 되고, 현재 미국과 중국하고 분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미국에 있는 그런 이제 검사 장비 같은 것들을 공급을 좀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 미국 업체들을 대체할 수 있는 업체가 나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넥스틴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중국 시장에
매출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앞에 내용 관련돼 가지고 간단하게 표로 정리가 됐는 거고요. SK하이닉스와 처음 거래를 시작했고 삼성전자 그리고 중국 두 업체 쪽에 2020년도에 공급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것 외에도 현재 뭐 2개 정도 더 주요 고객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2개 회사는 정확하게 어떤 관계고 뭐 하는 데인지 뭐 따로 알아보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뭐 마이크론, 아까 얘기 드렸던 인텔, 그리고 중국의 TSMC라고 할 수 있는, 맞죠? SMIC 맞나요? 좀 헷갈리긴 하네. 그리고 뭐 도시바, 소니, 기타 등등 해가지고 좀 더 글로벌하게 시장을 확장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2021년도 글로벌 반도체 투자 확대라고 해서 약 패턴 검사 장비가 100만 달러거든요. 그럼 100만, 1000만, 억, 10억, 45억 달러까지 현재 시장이 성장할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뭐 매출은 계속 나오겠지만 성장률로 봤을 때는 큰 성장은 크게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 10% 정도? 10% 정도씩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요. 2020년도 빼고. 그리고 이 넥스틴이 만들고 있는 이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KLA가 글로벌 시장을 장악했던 거랑 똑같은 이유로 신규 진입자들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든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넥스틴이 뭐 세계 최대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KLA의 기술력에도 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글로벌 시장의 제품의 성능만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은 점점 점유율을 늘려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도 조금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재무 상태를 보시면은 이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단기 순이익으로 봤을 때 2018년도, 2019년도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올해는 다행히 흑자전환은 지금 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분기죠. 그리고 이게 100만 원이니까 한 21억, 그리고 올해 약 42억 정도의 단기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큰 성장은 당장은 지금 나오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큰 매출을 기대하기보다는 미래 성장성이 어쩌면 좋을 수도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매출이 2020년도 전반기 때 137억, 뭐 곱하기 2 하면 270억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2020년 해외 수출 확대로 해서 넥스틴 자체에서는 한 500억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네요. 제가 2021년도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2021년도, 2022년도에서 계속 성장, 우상향 할 수 있을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요게 조금 좋게 보이긴 하거든요. 올해 지금 전반기 때는 약 18%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는데, 약 190억 정도 해가지고 약 38%까지 영업이익을 시킬 수 있을 걸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약 31%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장비 만들어서 파는 업체들 이익률이 사실상 20% 넘기기도 생각보다 쉽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특화된 기술로 만든 장비들은 부르는 게 이제 값이고 마진도 많이 남길 수 있겠지만, 경쟁사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특히 저가 전력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올해 약 이 정도 이익률을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예상대로 됐을 때 이 기업의 가치는 정말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보호예수 물량으로 해가지고 약 56% 정도가 지금 잡혀 있고요. 상장일 날 유통 가능한 물량이 약 43% 정도가 됩니다. 사실 주주 구성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니고요. 하지만 상장일 날 이후에 어느 정도 익절을 한 다음에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만한 가치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공모가 최상단 기준이 75,400원이고요. 요래서 상장했을 때 시가총액이 약 2,3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장외 삽니다와 삽니다와 팝니다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은 2,600억. 제가 아까 2억이라고 그랬습니까? 2,300억이고요. 2,600억. 그리고 팝니다는 한 2,800억 정도 기준으로까지 만약에 간다고 하면 시가총액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는 이 시가총액에 대해서 이게 높다 낮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잘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예상하는 올해 당기 순이익이 157억이죠. 그러면은 2,800억이면은 그 최상단 기준으로 2,800억이면은 거의 한 PR이 18에서 19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가격이 적정 가격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이 가격이 되더라도 이 종목이 계속 올라갈 수는 있는 정도의 가치는 된다라고 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파나시아 관련된 소송 기사를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파나시아 같은 경우 아까 얘기 드렸던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BWTS에서 형식 승인 취소 처분을 받아 소송 중이라고 하고요. 현재 파나시아에서는 이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가처분 신청을 했는 상태입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2009년쯤에 이 제품 승인을 받을 때 뭐 UV 램프, 뭐 자외선 UV, 뭐 체인버 이런 것들 해가지고 램프 수를 속이고 뭐 승인을 받았다.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파나시아에서는 그 제품 승인을 받을 때 데이터 중 일부에 문제가 있어서 취소 처분이 내려진 것일 뿐이다.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기사로만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당장 큰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가 가장 핵심은 아니지만 매출을 올리는 두 번째로 가장 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파나시아가 큰 타격을 입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상장일 날 주가 흐름에 대해서 아예 영향을 안 줄 수는 없겠지만 조금 영향은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어느 정도 가격이 자리를 잡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때 있어 가지고 이 결과가 이거는 결국 파나시아 쪽에서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승인을 취소한다고 하면은 타격을 받을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오히려 반등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청약하시는 분들이 크게 신경 쓸 일은 조금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 종목을 보유하거나 보유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요 관련된 소송 내용에 관해서 진행사항을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넥스틴에 대한 간단한 업종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고, 그리고 파나시아 소송 관련된 기사도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충분히 뭐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요. 가장 큰 단점은 흑자를 내기 시작했는 게 올해부터 흑자가 나기 시작했고, 뭐 모든 상장하는 청약하는 종목들이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뭐 중장기적으로는 좋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과연 퀀타 매트릭스랑 또 서로 경쟁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청약 여부는 우리 투자자분 여러분들께서 직접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